안녕하십니까. 한자박사 실전편 2권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교재를 보면은 우리가 1권에 공부했던 것을 배운 한자 복습하기가 맨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께서 책을 보지 마시고 써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권의 첫째 자는 풀을 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글자는 날생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붉을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은 씨앗이 처음에 이제 자라는 무렵에 싹 틀 때는 붉은 빛을 띄웁니다. 띄우다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붉은 빛이 있습니다. 나라도가 그 다음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두 개 합쳐져서 이게 풀을 청자가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는 푸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푸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푸르니까 싱싱하고 젊다 하는 데서 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청, 푸를 청 그런 의미도 쓰인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더 설명을 안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읽어보면은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재에 상세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푸르다 그러면 무슨 우리 말이 있겠어요? 청공, 하늘이 푸르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젊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 그렇죠? 청년이다. 그 다음에 청소년 할 때도 이 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젊으니까 그 다음에 청춘 이렇게 됐습니다. 청춘. 그 다음에 이제 푸르다 그럴 때는 뭐 우리가 청색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거기 이제 교재에 보면은 사자성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자성어에 청산유수 그렇게 나왔습니다. 청산유수. 청산유수가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산, 유수, 흐를 자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이 아주 거침없이 흐르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참 거침없이 잘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야, 너 청산유수처럼 말을 참 잘하는구나 하고 얘기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런 사자성어도 교재에 나와 있듯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부수자이기 때문에 한 글자를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어떻게도 쓰냐면은 꼭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 글자를 이렇게 다룰처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다룰처럼 써도 상관이 없다. 자, 하나의 그 부수자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무슨 자가 붙었어요? 이렇게 되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글자를 만들죠.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물이 푸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해바다처럼 푸른 물은 아주 맑다. 그래서 이 글자는 맑을 청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글자는 어떤 것이 우리가 청명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청신하다. 그러면 어떤 글자, 새로운 신자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청신하다, 깨끗하고 아주 산뜻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단어가 아주 뜻과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청순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청순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뜻이고, 청신하다 뜻은 깨끗하고 산뜻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청도 할 때도 이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두 자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이런 글자가 딱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뭐냐? 그렇죠. 이게 마음심자죠. 마음심편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푸르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푸르다니까 뭐 어떤 뜻이겠어요? 마음이 따뜻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사랑정자입니다. 사랑정. 우리가 우정이 어떻고 모정이 어떻고 부정이 어떻고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그 다음에 이러면 우정 그러죠. 우정. 우리가 감정이 어떻다 할 때는 여러분께서 아직 느낄 감자를 아직 안 썼습니다.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더라도 이거는 아직 안 배웠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교재에 보면은 한번 써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런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마늘 따자죠. 그러니까 다정, 그죠? 다감 그런 뜻입니다. 다정다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정이 많고 감정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따뜻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풀을 청자가 있고 그 앞에 뭐가 되면 이렇게 쌀미가 붙었어요. 이게 쌀미가 붙었는데 이 글자는 도대체 무슨 야니까? 이거는 쌀이고 쌀이 푸르다. 원래는 이 글자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별을 배에서 방앗간에서 쌀을 이제 찍어 나왔을 때는 히라못에 푸른 빛을 띄운다 그런 데에서 이 글자는 깨끗할 정자입니다. 깨끗할 정.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쌀을 먹으면 어떻게 사람이 기력이 생기고 정신이 맑아지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정신정 이렇게 공부하면 더 좋습니다. 자, 정신정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기 할 때 배운 글자죠. 정기. 정신의 기운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신이 어떻다 할 때는 신자를, 귀신 신자를 씁니다. 정신. 이렇게 해서, 이건 정기가 어떻고 정신이 어떻다. 정기라는 것은 만물에 생성하는 그 원기를 정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신은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정신. 나중에는 우리가 정성이 어떻고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 교재에 나와듯이 정성은 그 다음 여러분께서 한번 써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원이 붙었죠. 말씀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럴 때는 이 글자가 젊다의 뜻입니다. 젊은 사람이 웃사람에게 말로 무엇을 청한다 하는 데서 이게 청할 청자가 되겠죠. 청할 청. 그러면, 우리말에 뭐가 있으면 뭘 청구한다 할 때 쓰이죠. 청구한다. 또는 어떤 것을 요청한다. 그 다음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청원한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구서 할 때도 이 자를 쓰지만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청원한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혼인혼자는 여러분께서 아직 안 배운 글자이지만은 이 글자가 혼인혼자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혼할 때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글자입니다. 한자는 이렇게 부수를 끝나면 이렇게 연상기억법으로 공부를 해야 많은 글자를 한꺼번에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5급을 공부하는 이 마당에 여러 글자를 더 나열하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급에서 나와 있는 글자를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선생님이 많이 했었죠. 다툴쟁,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푸른색을 어떤 색 위에 막 칠하다 보니까 그 색이 아주 은은하고 고요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안정되게 보인다. 그래서 교재에는 고요할 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글자는 편안할 정, 안정될 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이 어떻다, 뭐가 안정이 어떻다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우리가 부수자와 부수자가 합쳐진 글자로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수자를 알아야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부수를 다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힌트만 줘도 다 간략하게 얘기만 해도 여러분께서 다 납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이 글자는 뭐죠? 저녁석 그러죠. 저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밤을 뜻하는 글자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떤 글자죠? 전복자죠. 그러니까 저녁에 점을 치러 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외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대부분이 다 낮에 점을 치러 가는데 밤에, 깊은 밤에 점을 치러 간다는 것은 드문 일이죠. 그래서 이게 바깥 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말이 뭘까? 급수에는 반대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반대말은 안내, 그렇죠? 이건 아니고 이건 바뀌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글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죠? 무슨 어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애출한다. 우리가 배운 글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애가 그럴 때 이렇게 이자를 쓰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애국. 그 밖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아닌 밖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자들이 우리 어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정도만 알고 가도 여러분께서는 아주 훌륭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저녁석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이름명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입구자는 여기서는 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머님이 여러분께서 아파트 저 밑에 놀고 있는데 아무개 와서 밥 먹어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명자가 된 글자입니다. 자, 이름을 뜻할 때 우리가 명문, 아까 우리가 배웠죠? 명문.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물, 그렇죠? 명물. 이거는 뭐야? 아주 이름난 집이고, 명물, 그러면 아주 이름난 물건을 명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명하다 할 때 있을 유자거든요. 있을 유. 유명하다. 이름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명산, 그죠? 이름난 산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문, 명물, 유명하다, 명산 할 때 쓰이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많을다자죠. 많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밤이니까 어제도 밤이 있었고 오늘 또 있고 또 오늘 새면 내일도 밤이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밤이 이렇게 겹친다고 그래서 많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많을다 그러죠. 우리가 할 때 아까 배웠던 글자죠. 다정 할 때 뭐예요? 정이 많다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글자는 여러분께서 이제 배운 글자죠. 그러면 다소 그렇습니다. 다소 많고 적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수 할 때도 역시 이 글자도 여러분께서 배운 글자입니다. 자, 셈 숫자를 배웠죠. 다수 숫자가 많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양이 많다 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다량 할 때 쓰겠죠. 다량 양이 많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수편에서 배웠을 때 다다익선을 배웠습니다. 다다익선. 그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많다죠.
다 익선 그렇습니다. 이 글자는 여러분께서 배울 때 착갈선하고 배우는데, 이럴 때는 좋을 선자입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더욱 좋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더욱 익자죠. 그래서 많을수록 더욱 좋다, 그런 의미에서 생긴 글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을 따자가 들어있는 글자로서 어떤 글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글자에 어떤 글자냐면, 여러분께서 이 글자를 배웠죠? 벼화자죠. 벼화는 어떤 뜻이죠? 곡식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여기 있는 이 나무고, 그 다음에 이게 고개를 떨구는 뜻입니다. 곡식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그런 형상에서 생긴 글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서 마늘 딱자가 붙었습니다. 자, 이거는 곡식을 뜻하는 글자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벼화자입니다. 그러면 많은 곡식을 어디에 있겠습니까? 논이나 밭에 있겠죠. 논이나 밭에 있는 많은 곡식을 추수를 하기 위해서 집을 옮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옮기리 자가 되겠죠. 옮긴다 뜻을 가지고 있는 옮기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옮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이 뭐가 있겠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살주자, 이주 그러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한다 할 때도 이 자를 쓰겠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어디로 이식한다 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식한다는 건 뭐예요? 옮겨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심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민 간다, 이민 간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옮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자에 많은 글자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글자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자 실전에 공부를 하면은, 실전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한자를 배우면 그 한자에 우리말의 어휘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께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보고 써봐야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향상되고, 또 어떤 말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실전에 가서는 이 옮기리, 이 한자만 배워서 막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옮기리 한자를 배웠으면 그 글자에 우리 어휘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급수에 급해서 위에 있는 배정한자만 쭉 외웁니다. 그렇게 해서 나 6급 땄어, 5급 땄어, 7급 땄어, 이렇게 합니다. 7급, 5급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또 내가 활용해야 할 한자를 배울 때는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를 배우면 그 글자에 우리가 사용할 어휘가 뭐가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께서 완벽한 어휘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머리죠. 이게 그냥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머리. 사람의 머리가 여기 이렇게 저녁 석자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밤이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밤에 다리를 길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캄캄한 밤이니까 사람의 머리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이 어디가 있고, 뒤가 어디가 있는 걸 잘 모르겠죠. 또 앞에 가면은 넘어질 게 혹시 있지 않을까 하고 다리를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끌고 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때가 바로 밤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밤야 그러죠. 우리가 아까 야간 할 때는 무슨 잔자를 쓴다고 했어요? 사이간자를 쓴다고 그랬죠. 야간. 그러면 이 반대말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낮주자가 있겠죠. 낮주 이렇게. 이게 낮주, 주야 할 때 쓰이는 글자다. 그러면 그럼 야학은 밤에 공부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죠? 밤에 배운다 하는 뜻입니다. 야학. 거기 보면 이제 주간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야학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쓴 것은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무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된 것은 점점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숲이 이렇게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는 데서 이 글자는 남영남, 남쪽 남자가 된 글자입니다. 우리가 동자가 보수편에서 배웠죠. 동자 이렇습니다. 동남, 동서, 서자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해서 씁니다. 북자는 이렇게 해서 이 글자는 어떤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수편에서 어떤 글자를 배웠어요? 덮을 아자를 배웠죠. 해가 져서 서쪽으로 해가 져서 어둠이 덮으는 그쪽이 바로 서쪽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북쪽이니까 북쪽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쪽을 등을 돌리고 있는 그쪽이 바로 북쪽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풍력 북자는 나아가서는 어떤 글자로도 쓰이냐면은 이게 등지다, 배반하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서 남북 한번 여러분께서 짚고 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풍이 분다든가 북풍이 분다든가 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해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남쪽에 있는 바다다 하는 뜻이겠죠. 남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자를 공부를 하고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글자를 배우면 그 글자에 우리 어휘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보면은 한자 급수 시험의 7급의 예상 문제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곳을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 이건 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풀려면은 앞에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예상 문제집이 이런 문제가 나오구나 하는 것을 꼭 여러분께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자 박사 실전편 2권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